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좀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모로 어떻게 이렇게 지금 2주 정도 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닌데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뭐 죄송한 마음뿐인데 어쩔 수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질문이나 이제 그 문제에서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그런 댓글들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에서 기초 이제 그 다루는 콘텐츠 영상에서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제는 그래도 가장 자료 해석에서 골치 아프기도 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계산법이 되겠죠. 계산법에 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수를 안 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파해법을 좀 이제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자료에서 고득점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갑니다. 무슨 막 미사여구 쓰지 않고 수많은 계산법이 존재하고 그 어떠한 계산 방법일지라도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방법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은 그 방법 중 어떤 거를 써도 이건 별론데, 이건 좋은 방법이야, 나쁜 방법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거,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험 전까지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CS는 제가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뭐 응용수리는 기껏해야 뭐 중학교 수준의 그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뭐 사탕 줬다 뺐기,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뭐 확률, 기찻길, 뭐 기차 길이, 그 다음에 뭐 운동장, 전형적인 그 티피컬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계산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NCS에서도 이제 P셋형이 나오고 또 이제 P셋, PS, ATS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계산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대 해석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달리 말하면 여사건, 뭐 여사건식 해결, 뭐 여사건 방법, 그 다음에 무슨 뭐 반대 해석법, 뭐 이렇게 다 통칭하는 표현이긴 한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75분에 133이 있는데 얘가 80%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물어봤어요. 넘냐 안 넘냐를. 그러면은 175분에 133이 80%를 넘는 거를 따지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175분의 42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175를 1로 봤을 때 이거에서 숫자를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42가 나오거든요. 맞죠? 혹시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175분의 42가 나왔고요. 이게 옳은 선지가 되려면, 즉 얘가 뭐가 돼야 되지? 20% 미만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80% 이상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얘 20% 구하는 건 쉽잖아. 얘 20% 뭐예요? 17.5에 곱하기 2를 하면 20%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암산이 가능하죠. 35. 자, 그럼 42는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20%를 넘네? 그러면 이거는 80% 미만이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대 해석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5급 공채나 뭐 민경채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고, 5급 공채에서는 이게 거의 뭐 반필수적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장담을 하기에는 제가 뭐 대단한 놈도 아니고 뭐 부족한 입장뿐이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수 표현을 적극 활용해라. 어떤 계산법이든 분수의 소수 표현을 숙지하고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서, 일단 뭐 한번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10%, 5%, 1% 계산법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 5%, 1%는 그 분수가 있잖아요. 뭐 5분의 1이 있으면 얘 10%는 0.5, 그 다음에 얘 5%는 뭐야? 그럼 0.25죠. 그러니까 1%는 뭐죠? 0.05죠. 이걸로 이제 이 분자가 얼만큼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이고, 분수 대소 비교 시 말 그대로 분모의 1%의 값을 분자값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EX, 즉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분에 133이 있고
703분의 147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쓰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투머치 토크처럼 써놨냐면 제 말로 여러분들이 귀만으로 의지해서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놓으면 잠깐 스탑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로직을 따라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 쓰는 겁니다. 자, 665의 10%는 66.5입니다. 그러면 20%를 곱해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암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배운 뭐 이런 방식을 써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적성은요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 뭐 나눗셈 뭐 이렇게 하든 뭐 이 방법이 전혀 우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훌륭한 방법들이니까요. 그래서 133이니까 665분의 133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딱 20%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3의 10%는 70.3이죠. 20%는 뭘까요? 140.6이 됩니다. 자, 그러면 703분의 147이었죠. 여기서 일단 20%에 해당하는 수치를 빼주면 6.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6.4가 나왔는데 703의 1%는 7.03입니다. 근데 남은 숫자가 703분의 6.4가 됩니다. 그치만 얘는 7.03보단 작아.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아, 703분의 6.4는 1%보단 작구나. 0보단 당연히 크겠지. 숫자가 없는 숫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고 따라서 703분의 147은 20% 플러스 703분의 6.4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20%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어찌됐건 얘는 20%보단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보단 얘가 크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5% 계산법인데 이건 제가 무슨 뭐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일단 볼게요. 피셋 자료 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산법 중 하나이며 필수적으로 익혀두어야 할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맞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방식을 쓰는 이 방식을 몰라도 고득점 뭐 틀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자, 4분의 1을 기준으로 분자의 4배를 했을 때 분모와 같으면 25%, 분모보다 작으면 25% 미만, 분모보다 크면 25% 초과. 벌써 뇌에 정지가 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이런 게 있었구나를 모르시면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분수의 소수편에서 4분의 1은 정확하게 0.25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4를 했을 때 똑같네? 그럼 0.25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4를 해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얘를 넘네? 그럼 얘는 뭐지? 25%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분의 1을 해보죠. 얘 곱하기 4 해봐요. 분자에. 그럼 4가 됩니다. 얘를 넘나요? 안 넘죠. 그럼 결국 얘는 25%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3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수표현을 알아두어야 된다는 소리죠. 얘는 33.3%, 6분의 1은 16.7%, 7분의 1은 14.3%. 물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올림 해서 올린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봅시다. 533분의 133은 25%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쉽습니다. 그냥 곱하기 4 하세요. 그러면 520에 43, 12, 532가 되나요? 맞죠? 근데 분모인 533보다 일단 1이 작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비슷할지라도 작은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자명하잖아. 1이 작든 뭐가 작든. 자, 결과적으로 얘는 그럼 뭐죠? 얘를 못 넘잖아. 곱하기 4배를 한 게. 그럼 25%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24.953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그냥 막 어림산해가지고 얘 10%에서 53.3이니까 이거 곱하기 2에서 106.6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냥 복잡해요. 또 얘 이제 절반을 볼 수도 있기는 해. 250에 16.5니까 266.5 얘가 50%니까 또 그걸 절반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미 곱하기 4에서 안 넘잖아. 끝.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75%를 상회한다. 자, 상회한다는 초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하회한다는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 기초 영상 파트 챕터 1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걸 안 보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걸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라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반올림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통 5부터 올리고 5 미만은 내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용되는 반올림 방법, 그 반올림식이죠. 방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부터 올립니다.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521이 되고요. 389가 됩니다. 그래서 521, 389로 볼 수 있고, 자, 얘는 반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521분의 13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암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곱하기 4 해볼게요. 얘 520, 이거 넘어가요.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일단 얘를 넘습니다. 그 말은 뭐지? 아, 얘는 25%를 넘는구나. 그 말은, 아, 우리 원래의 수, 즉 75% 미만. 왜?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1 중에서 100%에서 얘가 25%를 넘어가면 당연히 얘는 75% 미만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100%가 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방식 로직을 따라서 25%를 초과하니까 75% 미만임을 알 수 있었고 계산기라면 74.6735%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로 써놔서 되게 막 이거 야 이런 거 할 바엔 그냥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10초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 소수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이런 성의조차 안 보이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전 대단한 놈이 아닙니다. 저는 기껏해야 사후적으로 기출을 해설하는 입장일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설 영상을 똑같이 유튜브에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공부도 잘 하시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다시 한번 그냥 볼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황하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험장에서 우리가 승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언제 외우냐고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그 템플릿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이거까지 막 누가 만들어줬으면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타이핑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타이핑이 싫으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보시다 보면 이거였지라고 떠오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문제지. 근데 30분의 1까지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28357, 2737, 26385, 29345, 254, 24417, 23435, 2245, 45555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반올림에서 456, 21476, 19526, 18556, 1759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거 보시다 보면 금방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12.5%의 절반이 당연히 절반이겠죠.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하면 얘가 되니까 6.25가 되고 얘도 절반이 되겠지. 167을 나누면 8.33이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1도 뭐 10분의 1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거 금방 외워지니까 이거 꼭 숙지하셔가지고 문제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다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다 550 이제 행정고시 P셋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13년 기출인가 14년?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됐건 기출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에서 따져봤던 이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볼게요. 자, 대학의 전공 분야별 과목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고 전공 분야별 영어 강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영어 강의 비율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전공 과목수는 이 대학의 25%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3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소리 내서 해볼게요. 31, 13, 44 이거 더하면 56, 11, 67 그 다음에 이거 더해주면 82 이거 더하면 118 그 다음에 130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31과 130 있어요. 25% 이상이냐 물었지. 곱하기 4 해봅니다. 124. 아, 분모 안 넘네? 그 말은, 아, 얘 25% 미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인데, 또 하나의 풀이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원이죠, 일단. 제가 이거 이거 가져오느라고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타원형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한번. 잘라보는 겁니다. 그럼 얘 뭐가 되지? 단원이지. 50% 50%지. 이거 다 합쳐서 100%잖아. 그쵸? 그러면 25%는 무슨 뜻이지? 아, 50%의 절반이잖아. 그럼 얘를 여러분 절반으로 나눠볼게요. 이거 너무 찌그러졌는데? 이게 풀어도 되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 이거 너무 찌그러졌다. 아, 안 할래. 아. 아무튼 여러분 이거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은 뭐 PDF로 다운받으시거나 인터넷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받으셔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명한 원인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50%의 절반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잠깐만. 이쯤이구나. 이쯤이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모질라요. 모자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25%의 50%의 절반보다 작구나. 즉 25% 아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니은. 자, 영어 강의 과목 수가 두 번째로 적은 전공 분야는 A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A가 15입니다. 46.7 보고 뭔가 안 나오죠. 근데 그냥 46.7이면 15 곱하기 50% 해주면 얘가 7.5잖아. 근데 46.7은 얘보다 작으니까 얘는 7개 과목이 영어 강의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일반적인 풀이법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수의 소수편을 알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46.7은요. 이렇게 되고요. 6.7은 6.67과 같아요. 얘는 뭐냐면 15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15분의 몇 형태로 따져보자 라는 거죠. 40%는 15분의 뭐가 돼? 뭐가 될까요? 3이 되겠죠? 맞죠? 잠깐만, 3이래.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얘는 15분의 1이었죠. 그럼 얘 15분의 7이네. 그러니까 15를 줬죠. 곱하기 15를 하면 7개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7개였고 B도 한번 볼게요. 90.9%입니다. 90.9%. 이걸 보면 바로 이게 떠오를 겁니다. 분수의 소수편을 외웠다면 9.09%는 제가 아까 그 표에서는 11분의 1을 9.1%로 잡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9.090909 이런 식으로 가는 순환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1분의 1이니까 10을 곱하면 얘는 11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이제 그 과목수를 곱하면 공교롭게도 또 11개입니다. 그래서 11개로 곱하면 얘는 10개구나 영어 강의가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죠. 91.7입니다. 근데 여러분 91.7 잘 안 와닿죠? 얘는 100%에서 8.3%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8.3%는 8.33%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했죠. 이 조건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8.3%를 끊어버리면 얘는 1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0% 12분의 12에서 12분의 1을 빼주면 12분의 11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12가 됩니다. 12분의 11을 해주면 얘 11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적은 전공 분야가 A냐고 물었는데 A가 7개니까 얘보다 더 작은 게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율이 현저히 작은 얘부터 볼게요. 11.1%. 이것도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하면요. 9분의 1이 11.1111 뭐 이런 식의 가는 소수입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36은 9의 배수죠. 그러면은 9분의 1이니까 얘는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D, E, F는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7개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13에 얘는 그냥 60% 곱하세요. 7.8인데 13 곱하기 6이 1.5 해주면 얘는 뭐 8개 되겠지라고 보시면 되고 80.6%. 자, 2가 31개였죠. 그러면 얘는
38에 24잖아. 근데 뭐 1이 있고 0.6%가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25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66.7. 얘도 분수의 소수편인데 얘는 너무 잘 알고 있죠. 3분의 2입니다. 왜? 3분의 1이 33.3%니까. 자, 그러면 F가 12개였으니까 여기에 3분의 2를 곱하면 얘는 8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적은 게 맞으니까 옳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D의 영어 강의는 G의 영어 강의의 2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2배 이상 맞죠? 4, 8이니까. 근데 여기 조심할 게 8과 4의 관계였는데 2배 이상이다. 2배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릴 수 있어요. 솔직히 누구나. 근데 어쨌든 이상은 같은 것도 포함이니까 맞겠죠. 자, 영어 강의 과목 수는 이 대학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뭐 더해보죠 뭐 17, 28, 36, 61, 69, 73인가요? 자, 73이고 아까 우리가 전체 그렇죠. 130이었죠. 이것도 50% 이상 2분의 1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2하면 140 넘죠. 즉 얘보다 큰 거잖아. 그 말은 50% 이상이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13년 출일 겁니다 아마. 자, 2010년 세계 대학 인구 국가별 구성비가 여기 나와 있고 OECD 국가별 인구가 나와 있고요. 자, 2010년 OECD 국가의 총 인구 중에서 미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왜? 기억에서 세계 인구를 물었으니까. 근데 구성비밖에 안 나와 있고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인구들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00이에요. 100만 명이니까 얘는 3억이죠. 근데 OECD 국가의 총 인구 중 미국 인구가 25%라는 거는 OECD 인구는 몇이지? 25%가 4분의 1이니까 4를 곱하면 되겠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모인 국가들은 12억이구나. 그러면 세계 인구를 보면 그 12억이 차지하는 게 16.7이래요. 이거죠. 세계 인구를 x로 놓으면 얘의 6분의 1을 곱한 게 12억이니까 즉 x는 뭐가 된다? 72억이다. 12 곱하기 6. 이거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 풀어 쓰는 거지 이거 실전에서 다 암산됩니다. 70억 명 이상 맞죠? 니은 뭐 니은은 굳이 딱히 필요 없는데 독일 인구가 매년 전년 대비 10% 증가한다면 독일 인구가 최초로 1억 명이 되는 게 2014년이라고 물었는데 10년도에 독일이 8,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1년도에 10% 증가했으니까 뭐 90.2가 되겠죠. 8.2 증가하니까 여기서 9.0이 더하면 뭐가 되죠? 99.x가 되겠죠. 그럼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13년도에 100만 명, 즉 1억 명을 넘는구나. 근데 1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OECD 국가의 총 인구 중에서 터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이상이다. OECD 인구 아까 우리 구했죠. 12억 명인데 1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200만 명으로 볼 수 있어요. 왜?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터키는 74죠. 이게 5%를 넘냐 안 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의 5%는 60이니까 맞죠? 넘습니다. 자, 그럼 기억 디귿 맞고 리을 볼게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수가 여기 있죠. 스페인 인구는 여기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4,500만 명. 남아프리카는 0.7%인데 전체 인구가 72억이었죠. 여기에 0.7%를 곱해달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얘에 그냥 곱하죠. 뭐 77에 49, 50.4. 근데 이 50.4를 퍼센트로 떼주면 얘는 결국 5,040만 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산 혹시 틀렸나요? 49, 14 맞죠? 그럼 얘보다 남아프리카가 많죠. 근데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8번 보면 A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13년도 기출입니다. 기억 보죠. 자,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형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비중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력 소비량 비중이 늘고는 있어요. 18.2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 한글 PDF로 이거 옮겨오니까 깨지더라고요, 화질이. 18.2, 18.6, 99.1. 그럼 얘 맞네?
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시는 거예요.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그 에너지 소비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보기예요. 니은 산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최종의 50% 이상. 산업 부문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가 11만 안 보이실까봐. 얘가 이제 11만이고 전체는 193, 832 똑같습니다. 그냥 암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얘 곱하기 2하면 20만이 넘잖아.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근데 얘는 20만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분자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얘를 넘으면 즉 50% 넘고 뭐 이런 거를 따지듯이 50% 가볍게 넘는다는 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자,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 비율.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 이제 증가하는지. 근데 자, 여러분 이건 알지? 분모 작아지고 분자 커지면 당연히 이거보다 커지는 거는 당연히 맞잖아요. 그거는. 아니 7분의 3에서 6분의 4로 가는 게 훨씬 커지잖아. 맞잖아요. 얘보다 얘가 커지잖아. 분모 작아지고 분자 커질 때. 얘는 됐는데 얘가 문제지. 182, 186이 있고요. 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보통 숫자의 감으로 접근하면 좋은 부분인데 4가 증가했고 7이 증가했어요.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182에서 4가 증가하는 게 당연히 533에서 7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얘는 2%를 넘거든. 얘 1%가 1.8인데 얘 곱하기 2배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얘를 못 넘거든요. 근데 얘는 1%가 5.33인데 2%가 10.66이 되겠죠. 얘는 2%가 안 됩니다. 근데 분자의 증가율은 2%가 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그래서 증가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2009에서 2010년으로 갈 땐 당연히 증가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리얼 볼게요. 자, 산업 부문과 가정 상업에서 유연탄 소비량 대비 무연탄, 즉 유연탄 분의 이거가 25%를 또 이하이냐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곱하기 4 해볼까? 18,000이 넘어가.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왜냐면 750에 4를 곱하면 3,000이니까. 자세히 계산해버렸네요. 19,000. 어쨌든 얘보다 크잖아. 그 말은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분모를 넘었어요. 4를 곱했는데. 그 말은 25%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무거워서 20분 이내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을 또 자세히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게 항상 25분을 넘어가네요. 지금도 27분인데 28분을 넘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계산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